네, 안녕하세요. GDG온 캠퍼스 CNU의 AI 데이터 파트 코어 멤버 이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조 및 작동 원리까지 설명한 데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이 모델 구조 중 하나인 이 벌트라는 친구를 어떻게 사전학습하고 파인 튜닝해서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습하면서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시각을 한 단계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먹차는 이어갔고요. 네, 저희 오늘 메인 주제가 이제 벌트 기반 모델의 사전 훈련 그리고 파인 튜닝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전 학습이랑 이제 파인 튜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들 딥러닝 공부를 이제 시작하셨다면 이 프리 트레이닝하고 이제 파인 튜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항상 서로 붙어 다니고 그만큼 이제 딥러닝 학습에 있어서의 중요도도 크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 프리 트레이닝, 즉 사전 학습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 순수한 상태의 모델을 임의의 얼레이블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을 시켜서 이에 맞게 가중치를 이제 최적화하는 식으로 미리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이제 자연어 처리로 치면 방대한 양의 일반적인 언어 구조, 그 문맥적 의미, 그 다음에 단어와 관계 등을 뭐 이제 먼저 학습을 해서 이제 약간 이 언어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 태스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앞서 다뤘던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다가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최적화된 이제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식으로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이것을 또 태스크 스페시픽 러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일부 레이어를 이제 고정시키는 이것은 또 데이터가 적을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프리징 레이어나 아니면 앞에서 저희가 설명했던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새로운 앱시 레이를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하는 식으로 이제 task specific learning까지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모두 미세 조정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전이학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봤을 건데요. 네,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이 프리 트레이닝하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파인 튜닝까지 모두 이렇게 맞춰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최적화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는 이제 딥러닝에 있어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하나의 사진으로 이제 요약한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대규모의 얼레이블 데이터로 이렇게 사전 훈련해서 이 모델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리 트레인드 LLM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해결해야 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소규모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학습을 하고 가중치를 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파인 튠드 LLM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프리 트레이닝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습 복습하면서 등등 공부를 이제 하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꾸준히 지식을 쌓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이제 과목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험 보는 요령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최적화된 별개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이제 공부를 따로 하는 그 과정을 이제 파인 튜닝에 비유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1차 시대 맨 첫 시간에 배웠던 이제 월드 투 벡터나 글로브 등의 인베딩 방식들 있잖아요. 이러한 인베딩 알고리즘들은 이제 하나의 단어당 무조건 하나의 벡터로 매핑해버리면은 어째요? 이제 문맥 파악이 1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중의 의미를 가진 단어도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똑같은 벡터로 이제 인베딩 된다 생각해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아예 이제 사전에 인베딩 알고리즘 대신에 언어 모델 자체를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문맥을 파악해버리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즉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벌트나 GPT 같은 이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시초인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시퀀스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LSTM을 기반으로 이렇게 단방향 LSTM이죠. 이 단방향 LSTM 기반으로 먼저 이제 사전 훈련을 해서 이렇게 파인 튜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기존 언어 모델에다가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은 가중치를 토대로 이제 분류 문제에다가 그대로 파인 튜닝 했을 때 이제 엄청나게 성능이 좋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문맥 반영에 엄청난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2차 시에서 배웠던 LSTM 등 RNN 모델에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문맥 의존성 문제도 있고 장기 의존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시퀀스 간의 이제 관계가 파악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엘모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사미 스트리트라는 만화 영화 많이 어렸을 때 접해봤을 겁니다. 이 세사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이 빨간색 친구 등장인물의 이름 따온 건데요. 그것은 이제 앞서 있던 방법론하고 달리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왼쪽 방향도 이렇게 동시에 파악해서 이렇게 저희가 여기 바이에스트램 써져 있죠. 이 바이에스트램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망방향으로 시퀀스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문맥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됐지만 이제 RNN 기반의 메커니즘의 한계 앞에서 말했던 것이 아직 존재하므로 이제 연산 속도에서 한계가 있고 이제 장기 루스 문제가 그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차시에 배울 이 오픈 AI사의 GPT라는 모델도 우선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교주 기반이죠. 아무튼 이 GPT 같은 이제 순방향 언어 모델도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일종이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이제 저희가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한 번쯤은 무조건 접해봤을 법한 이 허깅 페이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허깅 페이스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얼굴끼리 서로 안고 있다. 이러한 뜻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제 허깅 페이스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파인 튜닝하고 이제 학습하고 배포한 모델을 이제 저희가 직접 저희 로컬에다가 설치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런 오픈 소스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코드 저장소인 깃허브하고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을 이제 가상 머신에서 돌리는 구글 콜앱, 그 다음에 AI 모델 스토어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허깅 페이스를 접속하면은 이제 맨 처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중에 배포된 이제 AI 모델들이랑 데이터셋 등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픈 소스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배포된 형태로 이렇게 가져와다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아래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로그인을 했는데요. 이제 맨 처음 허깅 페이스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에 로그인한 사이트 로그인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그대로 하셔서 이제 그대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태스크별로 깔끔하게 분류가 돼 있죠. 멀티모달이면 멀티모달, 컴퓨터 비전이면 컴퓨터 비전, NLP면 NLP 등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 핫한 딥시크 모델도 이렇게 다 오픈 소스로 배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또 저희가 뒤에서 다룰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도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실습 과제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 차시에 다룰 이 벌트 베이스드 온 케이스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이렇게 벌트 베이스드 온 케이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언케이스드 모델부터 해서 라지부터 해서 등등 이렇게 벌트 변형 모델까지 모두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저희 콜의 환경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코드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논문도 관심이 있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이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사전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면 논문 링크도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내가 직접 AI 모델의 배포나 이제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면 이제 허깅 페이스 들어가셔서 이제 직접 이렇게 배포를 하고 직접 이렇게 오픈 소스 형태로 가져다 와서 사용해보고 이제 파인 튜닝 해보고 이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허깅 페이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허깅 페이스 안에 있는 이 사전학습 대 모델을 이제 불러와 가지고 이제 간단한 파이프라인도 지원하고 이제 토크나이저랑 이제 파인 튜닝 등등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일종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허깅 페이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사용 예시를 잠깐 들어보자면 일단 파이프라인은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제 고수준 API로 이제 각종 NLP나 멀티모달 태스크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인데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Q&A나 이렇게 텍스트 생성도 있고 기계 번역 등등 다양한 태스크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에다가 어떤 태스크인지 퀘스천 앤서링이고 이제 모델은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당 파이프라인에 맞게끔 이제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스코어가 몇 점이고 정확도 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토큰하고 엔드 토큰 그 다음에 앤서 답이 어떤 건지 이렇게 이 사전학습 태스크에 맞게끔 이렇게 올바른 정답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하고 이제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벌트 모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벌트는 이제 지난번 차시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여러 레이어로 겹겹이 쌓은 구조입니다. 이제 벌트의 기본 구조가 이제 여기 나왔다시피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여러 개 레이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벌트 베이스하고 벌트 라지가 이제 있는데요. 원래 볼트 베이스 모델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볼트 베이스 모델하고 볼트 라지 모델이 이제 대중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볼트를 처음 다룰 때 많이들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 레이어가 12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D 모델은 이제 이 트랜스 이 인베딩 벡터가 이제 몇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A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안에서 이루어지는 멀티헤드 레이어의 헤드 수가 몇 개인지 이런 파라미터들 개수가 각각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볼트 베이스 모델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볼트 라지 모델도 이렇게 24개이고 그 다음에 1024차원 그 다음에 어텐션 헤드 16개 보시면 이제 초기 트랜스포머 모델의 사이즈가 이제 저희 앞에서 3차 시에서도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코더 레이어 6층에다가 이제 512차원의 인베딩 벡터 그다음에 어텐션 헤드 8개 이 사이즈 파라미터에 비해서 매우 커진 사이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볼트 역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사전학습, 즉 모델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얼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훈련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을 통해서 볼트를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학습시켜주는 이 투 스텝 프레임워크에 거쳐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네, 일단은 대략적인 이론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컨텍스추얼 인베딩인데요. 먼저 이것은 이제 즉 자연어 데이터를 이제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끔 이제 인풋 형태로 이렇게 인베딩 벡터 형태로 가공을 해주는 단계인데요.
이제 벌트 역시 기존의 엘모나 GPT처럼 이제 문맥을 고려한 이런 인베딩을 사용합니다. 여기 예시는 이제 벌트 베이스 모델 기준이므로 이제 12개의 레이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각 단어들을 모두 768차원의 벡터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먼저 인베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벌트 레이어 내부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각각 시퀀스 간의 이 문맥 관계를 파악합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벌트 레이어 안에서 이렇게 멀티 셀프 어텐션이 일어나서 이렇게 문맥 관계를 서로 파악하는 이런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층에 이 출력 인베딩이 이렇게 나와서 다시 다음 레이어의 두 번째 레이어에 인베딩 레이어로 입력 인베딩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것이 총 12번씩 반복돼서 이제 최종적인 출력까지 가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 토크나이징 단계를 콜앱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나고요? 네, 이 벌트 토크나이저라는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직방입니다. 이 벌트에서의 토크나이징은 이제 단어별로 쪼개돼 이렇게 플레잉에서 플레이하고 ing 이렇게처럼 형태수 단위까지 잘게 쪼개주는 이 월드피스 토크나이징 방식으로 수행이 되고요. 네, 기본적인 코드 이렇게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이제 모듈 설치 그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듈까지 불러오는 이런 과정은 이제 하늘색 이 텍스트 박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잠깐 실습 파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살펴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이 벌트 토크나이저 등등 이제 벌트에 관련된 사전학습 모델에 대한 이 모듈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먼저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부터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실습 파일을 쓸 때 구현한 건데 이제 이 볼트 베이스 토크나이저를 이와 같이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크나이저부터 버케브 이제 인베딩 된 이제 단어 집합까지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예시로 제가 이제 노래 가사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단어 단위로 잘게 토크나이징 해봤는데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토크나이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태소 단위로 이렇게 잘게 쪼개진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전체 단어집 밥의 경우는 2773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어집 밥 안에 또 인베딩스란 단어가 이제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키 에러가 발생하고요. 제가 위에서 잠깐 설명에 오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크나이저 안에 이제 단어 집합이 있는데요. 이 단어 집합에서 월드라는 단어가 이제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전체 토크나이저가 이제 어떤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전체 버케블러리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3522개의 이제 버케블러리 즉 단어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맥 인베딩의 특성상 각각의 시퀀스에 대해 위치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볼트에서 역시 트랜스포머처럼 이제 위치 인베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순서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채로 시퀀스를 입력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따로 제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볼트에서부터는 이제 입력 시퀀스 간의 순서가 문맥 파악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별도로 학습 가능한 이 포지셔널 인코딩 정보를 사용해서 이 순서 정보를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0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위 사진하고 같이 이제 토큰 인베딩하고 이제 위치 인베딩 정보를 이렇게 같이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풋 벡터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렇게 볼트 레이어 안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머에서의 위치 인베딩과의 명백한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가 없고 새로운 문장 길이에도 일반화가 가능하지만 이제 여기 볼트에서는 이제 위치 벡터 자체가
모델 학습 과정에서 같이 최적화가 되며 같이 최적화가 되어서 새로운 문장 길이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고 그다음에 모델이 학습 가능한 길이에 최적화된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엘모 역시 이제 앞에서 배웠다시피 바이다이렉셔널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이제 RNN 기반 모델, 즉 LSTM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인베딩 모델로 단순히 이제 시퀀스 간의 연속성만 파악이 되고 단어 시퀀스 간에 이제 얼마나 유사한지, 즉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판별을 못하니까 이제 이렇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AI의 GPT 모델은 이제 단방향으로만 이렇게 문맥 학습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또 배울 거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벌트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셀프 어텐션 연산과 그 다음에 바이다이렉셔널 어텐션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 AI사의 GPT 그 다음에 엘모하고 차별화가 된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벌트의 사전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두 가지 방법론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방법론은 MLM은 즉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줄임말로 이제 벌트의 인풋으로 집어넣을 때 전체 시퀀스 단어의 일부분을 마스킹해서 이것을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할 게 파인 튜닝을 할 때에는 전체 단어가 모두 마스크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85%는 그대로 미사용되고 그다음에 약 15% 정도만 이제 변경을 합니다. 네, 이 15%에서 또 이제 여기 80%의 단어는 이 중에서 80% 단어는 이제 마스크로 변경을 되고 그 다음에 10%의 단어는 이제 다른 단어로 랜덤하게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또 이제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버트 모델의 인풋을 집어넣게 된다. 이러한 원리입니다. 네, 앞에서 말했던 그대로 마스킹 기법을 사용해서 양방향 문맥을 학습하고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이라서 이제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문맥을 이해한다는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아래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이유의 애인 노래 가사 중 일부인데요. 이제 원래 가사를 보면은 이제 이 해피란 단어만 이렇게 의미를 잘 바꿔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해피를 의미로 새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선 이제 마스킹을 통해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읽어나가면서 문맥을 서로 예측하면서 이렇게 원래 단어가 해피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볼트 모델 안에는 이 상태로 입력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학습 과정에서 이제 원래 새드고 이제 마스크니까 이제 원래 여기 해피란 단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하게끔 이제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NSP, 즉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다른 이제 프리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볼트가 이제 두 가지의 문장을 이렇게 입력으로 제공한 후에 이제 이것들이 서로 이어지는 문장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NSP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토큰이 새로 추가가 되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CLS 토큰은 이제 두 가지의 문장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이 이집 분류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프 토큰은 이제 이 하나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이러한 토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하나씩 추가해 줘가지고 이제 문장 간의 연속 관계를 학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전 학습이 또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인풋 임베딩 레이어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렇게 첫 번째 토크나이저를 통한 이제 월드 피스 임베딩,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단어가 이렇게 이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밝게 쪼개지고 이제 숫자로 임베딩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월드 피스 형태로 토크나이징 된 단어 시퀀스들이 이제 문장 내에서의 이제 포지션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더해서 이제 세그멘트는 이제
두 가지의 입력 시퀀스가 있을 경우에 이제 몇 번째 문장은 안에 있는지에 대한 이 척도를 세그멘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 피스하고 포지션하고 세그멘트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레이어 합쳐져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인풋 임베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벌트는 저희가 뒤에서 다룰 감성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텍스트 태깅이나 이제 두 개의 텍스트 간의 관계 파악 등등 다양한 태스크에 이제 응용이 가능한데 이제 위의 이미지처럼 이제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앞에서 프리트레이닝 했던 모델을 이제 다시 한번 학습시켜주는 이 파인 튜닝 단계를 거쳐주면 됩니다. 잠깐 예를 보여주자면 이제 분류 태스크에서는 이제 분류를 위한 FC 레이어의 추가 여기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태깅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출력층에서 이제 입력 태스크 입력 텍스트의 각 토큰 위치에다가 이제 마이크가 이제 사람이냐 그리고 아이미가 이제 조직 이름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에 대한 태깅을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해주는 식으로 이제 사전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의 텍스트 쌍을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 쌍을 입력으로 받아서 서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이런 태스크에서도 이 서로 이 두 문장이 관계가 있나에 대한 이 댄스 레이어를 마지막에 추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벌트 모델의 사전학습 그리고 파인튜닝 과정까지 전반적인 전이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론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제 실습 태스크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직접 코드로 구현하면서 체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번 주 실습 과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벌트 기반 모델로 이제 어세터빌리티 저지먼트, 즉 이것을 이제 해당 문장이 주어졌으면은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이런 태스크인데요. 일단 링크로 먼저 들어가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실습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벌트 기반의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가 과연 문법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감성 분석처럼 이렇게 이제 분류 태스크를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벌트 기반의 모델은 이제 상당히 큰 파라미터 규모를 자랑하므로 웬만해서는 이제 콜앱에서 제공하는 GPU 환경에서 실행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이제 콜앱 내에서 제공하는 GPU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측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활성화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 환경에서 실행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건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로컬 런타임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여기 아니네요. 네, 여기네요.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이렇게 CPU 환경이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L4 GPU나 T4 GPU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볼트의 훈련 메커니즘이 이제 NSP하고 그리고 각종 토큰들 그리고 이제 사전 훈련이랑 미세 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여기 적어 놓았으므로 이제 실습 과제를 진행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트용 허깅 페이스 파이투치 인터페이스를 설치할 건데요. 이제 이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훈련된 벌트 모델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먼저 설치해 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제공하는 이제 벌트 토크나이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트 모델의 구성 등 필요한 사전 훈련된 모듈들을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이제 실습 파일에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찾아가면서 이제 설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가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요. 네, GPU가 이렇게 테슬라 T4로 출력되는 거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콜라 데이터셋을 로드할 건데요. 이 콜라 데이터셋은 이제 해당 문장이 이제 문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레이블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제가 실습 파일에다가 같이 로드를 해놓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하고 데브 데이터, 이제 TSV 파일을 이제 각각 이 콜앱 로컬 실행 환경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CSV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블이 0인 것도 있고 1인 것이 있는데 레이블이 0인 경우에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옳지 않은 문장이다. 그 다음에 레이블이 1인 경우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옳게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토큰화를 시키는 이 작업을 거칠 건데요. 먼저 토큰화 작업부터 먼저 진행해 봅시다. 네, sentences 이제 먼저 CLS 토큰을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parate 토큰까지 추가한 다음에 for sentence in train sentences. 네, 이제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텐스 문장이 이렇게 토큰으로 이렇게 넣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선언했던 이제 벌트 토크나이저 모듈을 이제 불러와서 토크나이저를 이제 선언할 겁니다. 벌트 토크나이저 하고 그 다음에 from 이제 훈련되지 않은 그대의 순수한 벌트 모델을 기반으로 토크나이징을 실행한 이 토크나이저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 lower case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략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네, 이와 같이 이제 CLS 토큰, 그 다음에 separate 토큰,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하나의 문장이 이제 세소 문자 구분 없이 이렇게 토큰 단위로 이렇게 알맞게 쪼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버트 모델을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 이제 최대 시퀀스의 길이를 고정을 하고요. 이제 128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했던 토크나이저를 이제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이제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줄 겁니다. 토크나이저 convert to tokens tokens to for x in tokenized tex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패딩 시퀀스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고정 길이를 128로 한다 했잖아요. 이제 128보다 길이가 짧은 문장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문장 시퀀스가 있는 경우에는 단어 시퀀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 해당 부분을 1로 이제 패딩해주고 이제 뒤에 128까지 달성하는 부분까지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제 0으로 채워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텐션 마스크는 이제 각각 토큰에 대해서 이제 값이 1인 마스크를 적용해서
이 부분에 이제 문장이 있어요. 이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장이 있는 부분, 이제 CLS 토큰부터 셉 토큰까지는 이제 1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 이제 패딩으로 저희가 선언했던 부분은 이제 0으로 그대로 선언해서 이쪽에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력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시퀀스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1로 출력이 되고, 이제 뒤에는 0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단어 시퀀스 없이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이제 필수적인 테스트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와 같이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토치 형태로 이제 저희 학습할 거기 때문에 이제 토치 텐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해줍니다. 이미 이제 이것들은 이제 실습 파일에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빈칸 넣기에 대해서 부담 안 느끼셔도 될 겁니다. 이제 모양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는 7695,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856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졌구나. 이 정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배치 크기를 정의하고 이제 이터레이터, 즉 반복기를 이제 생성합니다. 이제 이터레이터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이제 넣지 않고 이제 반복되는 부분만 이제 잘라가지 데이터의 특정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 정도만 이제 모델로 로드하고 이제 다른 부분 이제 이 해당 부분이 끝나면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학습시키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반복 학습시키는 이런 도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 정의해 놓고 이제 이터레이터에 대한 코드는 이제 이렇게 위와 같이 정의를 해놔서 그대로 이제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듈이 없는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설정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소문자 구분 없는 이제 벌트 모델을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줄 건데요. 먼저 이제 벌트 컨피그 모듈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벌트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은닉층이 768이고 이제 드랍아웃 확률이 0.1 그리고 모델 타입 벌트 이 정도로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볼트 토커나이저에 있는 이제 버케블러리 사이즈는 3522개 이 정도 인사이트를 그대로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버트 모델을 그대로 불러와서 초기화를 그대로 시켜줍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그대로 얻을 수 있고 혹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추후에 이제 각각 파라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설명을 좀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 실습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깅 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전 훈련된 벌트 모델을 그대로 불러오는데요. 저희가 실행해야 될 거는 이제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즉 감성 분석, 텍스트 분류기 때문에 이제 볼트 베이스 언케이스를 통해서 이미 프리트레인 한 상태에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분류를 위한 이제 앱시 레이어만 이제 추가한다. 그래서 넘버 레이블스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를 위한 클래스만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분류기에 대한 이 레이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한 옵티마이저도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사전 훈련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초기화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옵티마이저의 파라미터에는 이제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 디케이가 포함이 되며
이제 일부 파라미터는 필터링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가능한 모델 가중치를 모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놈하고 이제 바이어스를 제외한 나머지 파라미터에다가 모두 가중치 감쇄를 적용하는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수정하는 게 빠르겠네요. P4N 그다음에 파람 옵티마이즈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나데니가 아니고 이제 나머지 파라미터에 모두 웨이트 디케이를 해야 되므로 이제 any로 그대로 바꿔서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웨이트 디케이이기 때문에 이제 디케이 레이트를 이제 0.0으로 그대로 해줍니다. 네, 이제 옵티마이즈 초기화까지 끝났습니다. 훈련 루프용 하이퍼 파라미터 이 아담 W를 선언해서 이제 앞에서 초기화했던 이 옵티마이저를 그대로 선언을 해서 이렇게 웨이트 디케이 적용으로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러를 설정해 줄 건데요. 저희는 이제 웜업 레이트인 이제 에포크 전체 에포크의 10%만큼은 이제 학습률을 좀 낮게 가다가 이제 이후로는 학습률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이런 원리에 이렇게 스케줄러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라벨하고 이제 예측 라벨 간의 정확도 측정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훈련 이제 트레이닝 루프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트레이닝 루프는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제가 돌렸을 때 결과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각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앞에서 했던 이 아웃 오브 도메인 데이터를 이제 다시 불러와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앞에서 선언했던 학습했던 이 모델을 토대로 버트 기반 모델을 토대로 이제 예측하는 태스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토크나이징하고 이제 모델에 인풋을 집어넣는 과정은 이제 앞에서 했던 트레인 데이터하고 모두 동일합니다. 이터레이터까지 모두 똑같이 해주고요. 배치 사이즈 32로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디션 단계는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요.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이제 한번 코드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튜 상관계수를 여기서는 이제 평가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매튜 상관계수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공부할 때 봤던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을 구하는 이 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것은 이제 양성하고 음성 클래스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이제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를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매튜 상관계수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접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이제 공부해봤는데 좀 이와 같이 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매튜 상관계수도 이렇게 별도로 사이클런 안에 이제 모듈 형태로 있어가지고 마침 이렇게 이제 매튜 상관계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함수까지 모두 정의해서 이제 매튜 상관계수를 직접 이렇게 이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매튜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제 틀린 예측이고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옳은 예측이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매튜 상관계수가 0.5에 가까우니까 아 이것은 이제 옳게 예측된 거구나.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옳은 데이터가 옳게 되고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데이터는 이제 틀리게 나오는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2차 시에서도 그랬고 이번 차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성 분석 태스크만 이제 어떻게 보면 구현해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루하셨을 것을 감안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태스크를 바꿔가지고 이제 기계 번역부터 조금 색다른 태스크들을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강의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차시 공부하시면서 이제 많이 헷갈리실 만한 벌트하고 엘모, 그다음 GPT 등 이제 문맥 기반의 랭귀지 모델 간의 비교를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한 것인데요. 혹시 공부하시다 헷갈리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 공부했던 벌트 기반 모델의 사전학습 및 파인 튜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허깅 페이스 제공된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된 내부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직접 구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콘텐츠를 만들면서 참고한 서적이랑 자료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이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제 링크 들어가셔서 이제 좀 도움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